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핵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하면서 남북 관계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통일 교육마저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겁니다.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오늘은 황기식 부산 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과 함께 우리 통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5월에 사무처장으로 취임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네. 5달째를 맞이하셨는데 학교에서 이제 강의도 하셔야 되고 사무처장 일도 하셔야 되고 정말 바삐 보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그 질문부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4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바쁘든지요. 기본적으로 우리 그 교수로서 해야 될 일은 하면서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학생 지도도 하고 하면서 또 이 통일부한테 위탁받은 통일교육센터 업무를 해야 되니까 또 지난 4개월은 또 신임 사무처장이니까 여러 군데 이제 취임 인사도 좀 다니고 또 이 통일교육은 이 부산시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의 업무 협조도 상당히 또 중요한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진 업무이고 또 센터입니다. 네. 그래서 통일부에도 자주 올라가서 여러 가지 또 현안도 논의하고 또 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많이 조율하는 또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진 지난 4개월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부산 통일교육센터가 어떤 곳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기관명에서 네. 충분히 설명이 돼 있긴 한데요. 보다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정식 명칭은 통일부 부산통일교육센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아대학교에 위치해 있는데 그 대학교에 위치해 있으니까 대학생들에게 주로 특화된 그런 통일교육을 시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통일부는 대학생들만을 위한 통일교육을 하라고 센터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대학원생, 또 일반 직장인, 사회인까지 포함해서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켜달라고 이제 대학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17개 시도에 각 그 지역 센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대구 같은 경우에는 경북대학교가 대구 통일교육센터를 맡아서 하고 있고, 우리 부산은 동아대학교가 하고 있고요. 호남은 이제 전남 통일교육센터는 전남대학교가 맡아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 지역에 거점 센터가 있는 개념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 기능도 수행하고 계신 건가요? 연구 기능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교육이 제대로 또 효과적으로 되려면은 연구 기능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됩니다. 또 대학이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교육도 있지만은 네. 연구 기능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대학이니까 이 연구 기능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네. 그 교재 같은 거를 이 통일 교육은 상당히 시대에 맞게 상당히 또 변화하고 젊은 층의 또 호응을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다양한 교재 개발이라든지 또 그 관심을 끌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많은 주변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육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연구하고 맞아 떨어져야 젊은 층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괜찮은 교재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이전부터 통일교육에 관심이 좀 많이 있으셨나 봐요. 2017년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셨더라고요. 통일교육 활동으로요. 네, 정확하게 벌써 그게 2년 전이네요. 네. 대통령 표창 받으니까 그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제가 그 2014년도에 그 동아대학교에 부산통일교육센터가 유치되면서 그때 처음으로 사무처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3년 동안 사무처장을 역임하다가 네. 저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아니고 대학 교수 신분이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 이 대학 그 연구년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년을 외국으로 갔다 오면서 사무처장을 잠시 그만두었다가 이번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맡았습니다. 두 번째로 맡은 게 되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성과에 대한 결과물일 텐데 지금 두 번째로 사무처장을 역임하게 되신 거잖아요. 네. 그런 만큼 조금 더 잘해봐야겠다 이렇게 역점을 두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2년 정도 또 쉬었다가 외국에 나갔다가 와서 다시 두 번째로 맡으니까 그 중요한 저한테 그 답변 기회를 주시는데요. 2년 만에 또 이 통일 교육에 대한 환경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2년 전만 하더라도 그 기관이라든지 네. 또 이 부산의 금융 공기업들이 대부분 상당히 이제 이전해 오지 않습니까? 캠코라든지 예탁결제원 이런 금융 공기업들도 지금은 2년 전하고 달리 상당히 그 통일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한번 통일 교육 사업을 해보자거나 도와드리겠다거나 이런 제안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불과 2년 전인데도 이 통일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환경이 많이 또 이 개선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한 번 3년 동안의 경험을 했으니까 이게 다시 맡으니까 지난 3년 동안 내가 어떤 점을 좀 부족했는지 어떤 점을 좀 더 역점을 둬야 되는지도 이제는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네. 지난 5개월은 그걸 이제 수립하는 그리고 또 재정립하는 과정이셨겠죠. 네. 앞으로 이제 그걸 펼치실 일만 남았는데 올해가 굉장히 의미 있는 해인 것 같아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전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부산 시민들이 통일교육, 통일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수도권 지역은 휴전선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보다 더 체감하는 바가 많은 반면 부산은 좀 떨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또 그 전국의 다른 지역의 사무처장들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하면은 당신네 지역은 통일교육 환경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해보는데 네. 누가 농담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통일교육의 가장 불모지가 휴전선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부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네. 실제로는 그 물리적인 거리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통일 관련한 학과라든지 이런 대학에 통일 관련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것도 서울이나 강원도에 비해서 부산 지역은 그 숫자 자체가 상당히 그 많이 떨어진다. 예, 이제 그런 또 그 무시할 수 없는 증거를 대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 보면 거꾸로 생각하면은 부산이 다른 지역하고는 달리 통일 교육에 있어서는 제일 선두주자, 수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부산이 또 그 피난 수도로서 역할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때 여러 가지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삼복도로 같은 것도 많이 남아 있고 전쟁의 흔적이나 이런 아픔 같은 것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조금만 한 30분만 이동을 하면은 해운대의 그 고층 건물들이라든지 한국의 지난 70년 동안 전쟁의 폐허를 딛고 얼마나 큰 경제 성장을 했는지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흔치 않는 도시 아닌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네. 저의 역할 중에 하나가 또 이 부산이 그렇게 통일교육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도시다라는 그런 거 전파하는 것이 또 저희 역할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부산 내부의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네. 지역에 이제 널리 알리는 이 통일 교육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이제 또 사무처장님의 몫이 되셨네요. 그러네요. 얘기해보니까 그러네요. 네, 얼마 전에 부산해양경찰서와 MOU를 체결하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맥락으로 저희가 보면 될까요? 예, 우리 부산에서 좀 특화된 그런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통일 교육이 없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우리 부산은 해양 도시고 또 그 해양 쪽으로 관계된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제일 대표적으로 해양경찰서가 있어가지고 해양경찰에게 통일 교육을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그 해양경찰에서도 상당히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남북 화해 시대에 남북 간 협력이 증가되는 이런 시대에 네. 해양 경찰의 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 어떤 그 북한으로 가는 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육로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 해상을 통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게 해양 경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남북 관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주변국의 어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그런 네. 업무 같은 것도 상당히 그 무난하게 수행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 부분 필요성이 공감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양과 관련된 그런 기관들과 통일 교육을 협력하는 것을 더 강화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부산에 와 있는 그 다양한 금융 공기업들하고 어떻게 그 통일 교육에 관계된 협조 체제를 더 강화할 거냐가
올해하고 내년에 제가 좀 역점을 두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통일 교육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북 관계에 있어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땐 진짜 금방이라도 통일이 급물살을 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최근에 다시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남북 관계가 좀 경색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남북 관계 동향에 따라서 통일 교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통일 교육의 기준이 되는 방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이 점이 참 궁금하거든요. 예,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약간의 그 변화라든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그 성격이나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어떤 그 사업이나 관계 설정이라든지 주변국하고의 어떤 변화, 관계 변화 이런 데에 따라서 우리가 통일 교육의 그 포커스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강조점이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질문하셨던 것처럼 통일 교육의 기본 핵심 우리의 목표는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이게 과거에는 안보 교육이라는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통일 교육은 안보 교육에 대해서는 안 되고요. 이 젊은 층도 마찬가지고 사회인도 마찬가지고 통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최근에 가장 충격적인 어떤 그런 여론조사 보고서가 있지 않았습니까? 통일부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특히 그 젊은 층에서는 통일이 꼭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현실이 교육이 올바르지 않아서 그런 대답이 나온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교육이라는 게 통일이 올바른 거야 라고 주입하는 그런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니고 통일이 가지는 의미라든지 통일이 가지고 있는 나중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이점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저런 대답을 한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일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 목표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다소 약간은 좀 주입식 교육을 받았다고나 해야 될까요? 네.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외치는 그런 교육이었는데 그런 교육이랑은 이제는 좀 많이 달라져야 되겠네요. 달라져야죠. 지금 방송국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피부로 못 느낄 수가 있는데 저도 대학에만 있다가 피부로 못 느낀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대학생들만 상대를 하다가 대학생들부터도 과거처럼 우리는 남북한 한민족이니까 같은 언어를 쓰는 한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른 세대들은 고개를 끄덕 하시지만 네. 이 대학생 세대들은 그게 그 상당히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로 내려가면은 더욱더 그런 현상이 심합니다. 그렇죠. 같은 민족? 그게 뭐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면은 세계화와 선진물을 많이 접하게 되니까 선진국 문화를 접하고 선진국 사고방식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서구적으로 바뀌니까 서구에서 과거에 독일 청년들에게 서독 청년들이 물어보면은 왜 독일 통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 독일은 한민족 아니냐? 그러니 당연히 통일을 해야 된다니까. 이 학생들은 그 말은 수긍할 수가 없다. 그럼 같은 민족이라고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은 독일은 그러면 오스트리아도 통합시켜야 되는 것이고 네. 뭐 다 영어로 하면 저먼 블러드, 네. 독일 블러드는 피는 전부 다 통합시켜야 되는 거냐? 네. 뭐 이런 반론들이 많이 날아왔었거든요. 우리도 지금 그런 반론을 많이 듣습니다. 아니 왜 같은 한국말을 쓰는 두 나라라고 꼭 하나로 합쳐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입식이라든지 당연히 통일은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당위론적으로 하면은 상당히 지금 호응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층이나 이 청소년층의 호응을 이끌어내려면은 강제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점이나 단점 같은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통일은 돼야 되겠느냐 안 돼야 되느냐 이제 다 배운 상태에서 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물어보면은 다른 대답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통일이 돼야 되네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이번에 현장에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제 통일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재교육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이걸 좀 더 쉽게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통일부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지역에서 그 큰 대학의 센터를 위임하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 사회인들도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잘 모르는 상태에서 통일을 논의하지 말고 어느 정도 정보가 많이 알려지고 또 잘 아는 상태에서 이 의식을 좀 바꿀 수 있고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 역할 같고요. 소극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당연히 통일에 대해서 장단점을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일종의 국제관계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상당히 복잡한 그런 역학관계를 이해해야 되고 가져다 줄 수 있는 단점도 있지만 상당히 다양한 장점이 있구나 이런 것도 일찍 보면 공부를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런 관심 가지는 단계를 만들어 드리는 게 우리 그 통일교육센터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학자이시고 또 이제 교수님이시니까 통일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이 남북 관계 문제는 사실 남과 북 이 두 나라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네. 여러 이제 국제 관계 네. 속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통일에 대해서 정치학자 그리고 국제 관계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가장 잘 대답해야 되는 질문이네요. 자신감 있게 대답해야 되는 질문인데 저는 그 영국의 런던 대학교에서 10년 동안 이제 박사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했던 공부가 유럽 국가들이 지금 하나의 유니언으로 통합하고 있는데 이 EU, 유로피안 유니언, 유럽 통합의 경험을 한반도에 어떻게 적용시켜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공부를 하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때 내렸던 결론이나 그때 도저히 바뀌지 않는 불변의 그 논리가 이게 양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주변국들이 동의를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독일이 동독하고 서독하고의 관계 개선도 많은 신경을 썼지만 그거보다 훨씬 한 2배, 3배 신경을 쓴 것이 미국과 당시의 소련과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주변의 열강들을 어떻게 노하지 않게 만들 것이냐. 그게 가장 그 사람들이 고민한 것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동독과 서독이 통합됐을 때 절대로 주변국들에게 데미지를 주거나 마이너스 효과를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당신들 모두에게 플러스 효과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주변국에게 설파하는 그런 과정이 독일 통일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제가 배워온 것이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이기 때문에 주변국 국제관계 속에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그런 거 생각하니까 진짜 통일교육센터가 일반 시민들에게 이런 과정을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우리 연구 기능의 첫 번째 목표가 돼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산 통일교육센터의 사무처장님으로서 한 말씀 좀 전해주시죠. 부산 시민 여러분, 그 통일이 생각보다 우리 생활하고 상당히 밀접해 있고 또 우리의 그 앞으로의 어떤 경제 개선이라든지 또 젊은 층의 취업의 기회 이런 거하고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그거는 학자들의 역할이나 일부 정치인이나 통일부 역할이라는 그런 생각보다도 나부터 관심을 가져야 통일 논의에 대한 환경이 개선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면은 우리 저희 통일교육센터로서는 만족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오늘은 부산 통일교육센터의 황기식 사무처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